네. 저희가 지금 이제 48번째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강사진 중에 지금 국어 논술 맡고 계신 혜영쌤 자리를 못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정직환 선생님께서 통합사회나 생윤사문에 이제 지대한 실적을 내주셨잖아요. 이제 내년에 근데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가 되고 2학년이 처음으로 수능을 치는 게 이제 2028학년도, 즉 2027년 내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 내지는 내후년부터는 통합과학 강사분 모시게 되고, 또 제가 좀 더 이제 학원 발전적인 일에 부장님과 같이 이제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고등부를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좀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예비고1이 최고학년이고, 예비고1에 해당하는 그 전략이 현재 이제 예비중 1, 2, 3의 전략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게 잘 짰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막 쓰시지 않아도 끝나자마자 저희 그 아크방 있죠? 그쪽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PDF랑 이미지 파일 전부 올려드릴 거라서 다시 다 보실 수 있고, 또 엑셀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1부 직한쌤 모셔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시오. 일단 제 이름은 정직환입니다. 네, 정직환이고, 애들이 어머님들도 본명이냐 많이 하시는데, 이름 본명이고, 일단 제가 코리안파이 비롯해가지고 학원을 총 13군데 나가고 있거든요. 13군데 나가고 있고, 제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원장님을 만나 뵙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한테 이 코리안파인이 되게 즐겁게 수업하는 학원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1년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걸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애들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1학기 때 통합사회 1, 그리고 2학기 때 통합사회 2 해가지고 이렇게 2권 학습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이제 필수 과목이 됐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상대평가,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모두 다 상대평가로 갔다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실제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 단원명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과목에서 애들이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사회 과목 안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들이 그냥 이 한 과목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윤리라든지 뭐 지리, 뭐 정치, 경제, 법, 역사.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여기 이제 5단원에 뭐 경제, 금융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6단원에 정의, 뭐 불평등, 이쪽이 조금 윤리, 철학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과들을 조금 깊이보다는 좀 얇게 다양하게 좀 배우는 과목이 이 통합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시간표를 딱 받아보면은 1학년 때 일주일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딱 4시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학점이라고 이제 해서 4학점, 그리고 2학기 때 4학점, 총 8학점인데, 통합사회도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교과와 똑같이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내신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주요 과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내신 관리를 잘 하는데, 뭐 통합 사회라든지, 뭐 통합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약간 삐끗해 버리면 이게 이제 국수형에서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통합 사회도 똑같은 국수형과 비중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같이 항상 신경을 써서 1학년 때부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통합사회가 원래 2017년부터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능 과목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하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통합사회를 어떻게 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지침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통합사회를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문항 정도 이걸 뭐 해설하거나 같이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예시 문항으로 나온 거예요.
보면 일단 이후에 누가 올 확률이 있을까? 이게 이제 지문인데 이제 중학교 사회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있고 이제 지문이 생략되고 바로 그냥 보기 문제 묻는 것도 있고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길이가 좀 짧은데 이제 이런 고등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애들은 예원이 네, 딱 봐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한마디 모르는 뭐 출생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지문을 하나 두고 오른쪽 보면은 이건 이제 세계지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보고 어느 나라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 나라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면은 각 나라별로 각 연령대별로 이렇게 인구 비율을 가지고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지리도 그 다음에 사회문화도 그리고 이제 출생률 관련한 어떤 경제 관련된 어떤 지문 내용도 그래서 문제가 하나지만은 이 안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어떤 지식들이 최소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융합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이 수능형 경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항들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로는 2등급을 맞을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합사회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1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방금 같은 문제들을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고 통합해서 묻는 문항. 그래서 중3 이때부터 뭐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뭐 그래프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종합해서 풀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미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학교 내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능에서 통사가 이렇게 필수가 되면서 좀 그전과 좀 다르게 그런 경향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 통합사회를 처음으로 이제 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까지 봤죠. 총 내신을 3번 봤는데 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떤 내신 문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수능형으로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이제 좀 경향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 중3 아이들이 2028년도 이때가 이제 고3 수능을 보는 그때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뭐 겨울방학 수업도 듣고 1년간 내신 4번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수능 보는 올해 고3 학생들 지금까지 사회탐구 총 9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봤잖아요. 이제 그 과목이 보통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내신 과목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이 준비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능이 통합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가 고3이기 때문에 이때 통합사회를 배우고 그 해 시험을 보면은 가장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웃기게 편성되어 가지고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이 돼 있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통합사회를 안 배웁니다. 통합사회를 안 배우고 그리고 고3이 되면은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는 또 학교에는 또 교육과정 편제상 다른 여러 교과들을 또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2년 후에 수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어떤 좀 공백의 좀 틀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수형 주요 과목과 다르게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이 과목들의 특징은 뭐냐? 그래도 내용이 범위가 그래도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내용 가지고 충분히 3학년 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국어나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무슨 작품이나 물론 그대로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지문이 안 나오지만 그 배웠던 그 내용, 문제를 푸는 그 힘이라고 할까? 그 사고력 그거 가지고 푼다고 하면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배웠던 내용이 사실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낯선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딱 내가 배울 때 제대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노트 딱 버리지 않고 잘 갖춰놓고 있으면 3학년 때 수능 통사를 준비할 때 충분히 그걸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일단 2달 동안 통합사회 전반을 한번 공부를 한 이후에 내년 이제 고등학생 딱 되면 처음 보는 그 중간고사에 제가 여기 보면 약간 오바스럽게 목숨 걸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4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1학년 담임만 제가 3번을 했었어요. 고1 담임을. 고1 담임 3번을 해보고, 한 번은 이제 고3 담임을 해봤었는데, 애들이 1년에 시험을 4번 보지 않습니까? 4번을 보면은 고3 때까지 총 12번 시험을 보죠. 그럼 12번 시험 중에 한 번,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 그럼 12분의 1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조금 망치고, 조금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그 뒤에 시험 잘 보면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때 저한테 제 반 아이들을 제가 3학년 때 그대로 제 반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2학년 때 내 반이 아니었을 때 내신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딱 놓고 비교를 해봤었는데 10중 8구 한 명도 거의 예외 없이 거의 1학년 때 성적이 거의 그대로 2학년 때 가고 그 성적이 3학년 때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물론 노력하면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반영되기가 힘들다.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죠. 맛을 안다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고등학생이 딱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시험에서 본인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진 학생은 선생님이나 주변의 부모님들이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본인이 하더라고요. 왜? 그 느낌을 계속 갖고 학창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정말 위에 있는 학생들은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노력들을.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 수업은 제가 이제 대학을 사범대 사회교육을 나왔습니다. 사범대 사회교육을 나왔고, 이 인근 범박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원장님과 미팅을 하고 저희 코리안 파인에 온다고 딱 결정이 됐을 때 제가 부천에 있는 모든 학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통 학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학원 선생님의 양력과 이런 경력들이 다 나오죠. 사회교육을 전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그 제가 통합사회 단원명을 좀 보여드렸죠. 이게 한두 과목 배우는 게 아니라 정치, 역사, 사회, 뭐 경제 다방면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전공을 했다든지 그 정도의 지식으로는 사실 이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보통 통합사회를 최소 2명, 최대 4명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요. 왜냐? 통합사회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전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리 선생님은 지리를 가르치는 거죠. 정치 선생님은 정치를 가르치고, 법 선생님은 법을 가르치고. 보통 사회 선생님들을 보시면, 학원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보시면 한 분야의 전공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뭐 정치 외교학과 혹은 무슨 역사학과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본인도 공부해서 그냥 가르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 너무나 좋고 잘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부터 이미 공통사회, 이 사회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다방면의 공부를 전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실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치동이나 이쪽 가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가감하게 유일무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고 제가 또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애들이 내신 준비를 하고 출제 경험만 하더라도 제가 총 16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하면 유리한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또 제 동료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돌연변이에요. 그 보면은 제 동료들은 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만 지금 이상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학원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물론 학교 교사를 할 때도 정말 즐겁게 했지만 애들이랑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좋고 강의하는 게 즐겁고 교사는 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수업 준비하고 애들 점수 잘 나오고 이게 수업하는 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학원을 놓은 건데 지금도 현직에 있는 교사들하고 제 후배들, 선배들하고 되게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교류를 하는 이유는 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좋은 시험지, 좋은 내용들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출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직접 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사회가 수능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시중에 물론 이제 서점에 가면 뭐 통합사회 가지고 이렇게 자습서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거기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단편적인 내용으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내용은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싸잡아 100점이라고 해서 좀 단계별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처음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수업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운다,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배운다,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흐름 잡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개념 들어가고 개념 안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풀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애들 책 안 보죠. 이런 기사 뉴스들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기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사회 선생님이지만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은 좀 논외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국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국어가 안 되면은 사실 사회 안 되고 영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국어 되면 저는 사회랑 영어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예.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제가 통합사회 수업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내용들. 이거 나오면은 이름이 뭐였지? 지우야 저거 지울 수 있다. 저 무슨 뜻이지? 편하게 얘기해도 돼. 틀려도 돼. 책임을 지는 거지. 저거를 반대로 말이죠. 이걸 지우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뭐 비율이 뭐 정확하게 제가 통계 내본 건 아니지만 반에서 한 20%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뭐지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반에서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대로 단어가 이해가 안 돼 있고 하는 학생한테는 개념을 아무리 잘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강의를 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거. 여기 보면은 결부된 관계. 결부가 뭐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사랑이 결부된 관계입니까? 결부가 되지 안 된 관계입니까? 결부가 안 돼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결부를 학생들이 보통 이거를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이게 50에서 60%예요. 왜냐? 저 결이 애들이 결렬돼 있다. 부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부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저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정반대로 이거를 본인이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통합사회 같은 과목에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수업하면서 실제로 많이 느끼고 애들이 또 질문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 애들이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반대로 오해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단어 같은 것들 들어는 봤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좀 먼저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교재는 선생님이 물론 나눠주는 교재 다 정리되어서 해주는 교재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재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교 1등이 정리한 노트. 애들이 보통 막 시험 기간 되면은 전교 1등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 빌려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고 부족해도 내가 해야죠. 시험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교 1등 학생의 자료는 본인이 이해한 바대로 본인이 구조하고 본인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무슨 바이블처럼 그냥 복사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내가 직접 정리하고 내가 채워가는 거.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도 내 교재와 내 노트를 나도 같이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내용을 애들 제시를 할 때 이렇게 빈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빈칸을 넣어가지고
같이 좀 채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문이 항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경우도 항상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료도 항상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 수강 후기 애들이 저를 사실 제가 어떤 강사가 설명회 하면서 내 수업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 자기 수업이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애들이 지난 겨울 지난 1년 전에 딱 이 시점에 들었던 학생들의 수강 후기예요. 저희 학원 학생들도 있고 타 학원 학생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런 거 쓰면은 되게 진짜 솔직하게 쓰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되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보면서 약간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이왕 읽어봐 주시면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10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이제 1월 7일 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시간은 방학 때는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그래서 2시간 30분에 총 8회가 나오거든요. 1, 2월 달에. 그래서 총 8번 수업을 통해서 일단 통합사회 전체를 한 바퀴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그렇게 딱 한번 훑어보고 학습을 하면은 또 학교에 또 가서 딱 수업 들을 때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회 완성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내년 3월달 아직 조금 기간은 있지만 3월달이 되면은 시간은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5시 이후로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요일은 1년 고정입니다. 수요일날.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방학 동안은 오후 2시 반부터 5시 2시간 30분 동안 수업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고등학교 생기부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저 때는 수미안가였어요. 어머님들 다 그러셨죠? 수미안가? 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올수였어요. 올수였고 저는 제가 학번이 05학번이거든요. 제가 05학번인데 저 때 수시가 20%였어요. 정시가 80%. 근데 저는 워낙 내신이 좋았어가지고 저는 내신으로 대학을 갔었고 전 과목이 다 수였지만 제가 유일하게 우를 맞은 과목이 2과목이에요. 이 사회랑 국사 1학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학기 중간고사 사회 점수가 58점이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그 경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통합사회 그때는 사회였죠. 여기 보면 사회 1학기 중간고사 사회 점수가 58점. 되게 충격이죠. 제가 뭐 다른 과목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애인데 그 과목은 뭐 안 했겠습니까?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과목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막 수행평가 엄청나게 막 진짜 꼼꼼하게 막 하고 기말고사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80점대 돼가지고 겨우 그냥 우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제가 못 해보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학을 잘했겠죠. 수학도 좋아하셨겠고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아마 물론 가르치시면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마음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채워주시겠지만 본인이 그런 못해본 경험이 없었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회가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은근히 특히나 좀 자연계열 성향 갖는 애들이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좀 잘하지만 사회가 은근히 약한 애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이게 통합사회가 수능 이제 인문 자연계열 상관없이 전체 모든 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탐구로만 수능 봤던 애들만 가르쳤을 때는 제가 이과 애들 가르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문이과 애들 모두 다 가르치면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과 성향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창 시절 제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본인들 한다고 하지만 사회가 실제로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고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뭐 누구보다 좋아하고 잘 가르치지만 이런 어려워했던 학생들의 경험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는 좀 헤아리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름값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